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에서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3,287명으로 전체 담임 중 2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부산이 21.3%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해결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부산적 초중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간제 교사 비율 자체가 전국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는 어떤 상황일 때 보통 채용을 합니까? 네, 보통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이 휴직을 하거나 파견을 가거나 연수를 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네. 최근에는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장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간제 교사 분들이 영향이 있겠지만 담임을 맡아도 문제는 없는 건지, 예, 어떻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학교는 기본적인 단위가 업무가 담임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 담임은 1년 학사 일정을 하는 도중에 바뀌지 않고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의 모든 교사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당연히 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간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규 교사와 비교를 한다면 기간제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지 경험치가 더 많다라고 볼 수 네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위보다는 경력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지금은 신규 교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사가 다 담임을 하고 있는 구조이고, 네네.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규 교원 자체가 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주지 않는다면은 담임이 없는 학급이 있어야 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노조 위원장님이시니까 네. 그 정규 교원들이 담임을 꺼린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 교사분들이 담임을 맡게 된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까? 담임을 꺼리는 것 자체는 전부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잘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 네. 근데 이제 담임 자체만 꺼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지금 업무를 좀 보자면은 보직교사, 그러니까 한 업무의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장교사의 자리를 보직교사라고 하거든요. 예. 보직교사 자리하고 그다음에 담임교사, 그리고 좀 너무 업무가 힘들어서 담임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기피 업무 담당 교사,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기피 업무 보니까 담당 교사요. 네, 조금 힘든 업무,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담임은 제외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은 다른 자리를 교사들이 가려고 하느냐, 그것 또한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임을 기피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것 또한 선호해서 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담임을 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담임도 역시 해야 되고, 보직을 하면서 담임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단순하게 정교사의 기피다, 그래서 기간제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좀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담임 교사를 기피하는 거는 누구나 다 기피하는데, 그러니까 담임을 안 하더라도 부장교사든 기피 업무를 전담하는 교사든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백을 메우는데 이제 기간제 교사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담임 교사를 맡으면은 일단 업무가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서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학교에 들어온 업무량 자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도 일이 많지만 학교 자체의 업무 과중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담임의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이제 출근을 할 때부터 학생들의 출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부모님과 계속 소통을 하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결이라든지 생활기록부 기록 등등의 업무가 더 많이 있지만 예. 가장 지금 현재 담임으로서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학부모 민원입니다. 네, 보통 뭐 동네에서 좀 버릇없이 구는 아이를 지도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던 민원 중에 하나는 요새 무인 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무인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때 몇 학년 몇 반이더라라고 하면은 담임에게 그 학생이 범인이 맞냐 확인해 달라라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외부에서 받은 상장인데 우리 아이가 조금 기분 좋을 수 있게 학교에서 다시 수상하게 해달라라든지 뭐 아니면 뭐 최근에는 우리 애가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왜 우수상인지 모르겠다. 최우수상 받은 학생 작품을 보내서 비교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지금 들으시면서 웃음이 나셨겠지만 이런 네.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에 의한 어려움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학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 그렇죠. 예. 그냥 몇 학년 몇 반 그 학생 맞느냐 이거는 뭐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그렇지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네, 그런 사진만 보고서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몇 학년 몇 반인 것 같으니까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게 그 학생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담임 교사를 하지 않는 교사와 비교해 본다면 담임 교사의 업무가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정량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느 정도나 많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아무래도 뭐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보직을 맡으면서 담임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치위원 중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업무량이 2배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담임을 맡는 경우에도 학급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원만하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학급에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협조적인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네네. 담임이라도 굉장히 올 한 해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예. 뭐 담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구성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예. 1년에 우리의 그런 어려움과 쉬움이 조금 더 결정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내가 몇 학년 몇 반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굉장히 좀 설레고 하는데 교사분들도 요즘은 어떤 학생들을 만날까 좋은 학생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 조마조마하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1년에 운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담임 교사의 업무가 무조건 과중하다, 무조건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담임 수당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작년까지 13만 원 정도였는데 13만 원, 13만 원이 한 달에 13만 원입니까? 한 달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올라서 월 20만 원인데 사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챙기지만은 하루 1만 원이 안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정규 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휴직하는 교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 규모를 생각하면 정원보다 조금 더 많은 교원 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DHD 같은 그런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는 학생이라든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가 증가하는 만큼 학급당 정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정규 교원 확보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학급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선진국형 학급 운영 모델과는 거리가 오히려 멀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기간제 교원이 13배 증가했다라는 것은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만이라도 정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간제 교원을 안정적으로 일자리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네네. 정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들께도 정규 교원에게도 서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 이것을 서로 이제 반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학령 인구의 감소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선생님만 정규직으로 계속 뽑아가지고 나중에 그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학급당 정원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학급당 정원을 줄여라. 네, 예. 워낙 아이들이 뭐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네네.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교실에서 막 돌아다닌다든지 집중이 되지 않고 주변 친구들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20명, 30명이지만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을 보다 보면은 뭐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더 이제 밀착형 케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원의 이제 정규 교원의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 부산시 교육청에서 2025학년도에는 좀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뭐 확대할 방침이다 이래 얘기를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아왔습니다. 퇴직 교원에 비해서 계속 숫자를 줄여왔기 때문에 올해 일시적으로 이 정도 뽑는 것이 당장 얼어붙은 정규 교원의 그 교원 숫자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년 몇 명 정도 뽑는 게 적정하다 보십니까? 퇴직 교원 정도 이상은 뽑아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만큼만 뽑아야 된다. 나가는 만큼은. 네, 그것도 있고 휴직자 자리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정규 교원이 담임 역할을 다 충분히 하고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권 침해 안 당하도록 교원 보호 공제 가입,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교원 안심 번호 이거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없네요. 네,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9분 선생님께서 자의로 운명을 달리하셨고 지난주 인천 초등학교 특수 선생님께서도 같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사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교사 간 그 갈라치기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산 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